주민자치 돌아보기라고 해서 그냥 딱 드는 시간이 생각이 우리가 민관협치라고 하면서 사실은 좀 되는 줄 알았는데 이 착각이었나? 막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고 조금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주민자치를 봤을 때는 두 가지 결이 좀 생각이 났어요. 하나는 역시 행정이 어, 이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은 또 행정의 역할을 다 하느라고 주민자치를 그렇게 이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행정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이 시간에 묶여 있는 듯한 그러니까 행정의 시간, 그러니까 마을이나 지역사회 시간이 아니라 행정의 시간에 좀 이렇게 갇힌 모습 혹은 이렇게 행정의 우산 속에 어, 초대됐다기보다는 뭔가 어거지로 좀 이렇게 맞춰진 느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하나 들었고요.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도에 주민자치라는 표현, 그러니까 1998년부터 사실은 이제 정부에서는 고민을 하셨는데 주민자치라는 이제 개념이 나오면서 부터 그리고 혹은 그 이전부터 지역에서의 주민들은 지역사회 변화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 위해서 엄청난 애정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것들. 그게 늘 이렇게 항상 바탕에 흐르고 있다. 저는 그 부분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도 현장과 계속 소통하고 있고 그리고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굉장히 다양한 주민들이 지역에 어쩌면 그토록 애정을 가지고 물론 이제 이런 이제 이해관계로 모이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긴 한데 그토록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지역사회에서 활동을 할까? 이게 어떤 뭐 권한도 사실은 지금 현재 없는 거고 어찌 보면 권한이라고 하지만 이제 조례에 보면은 기능 혹은 이제 업무라고 표현이 되거든요. 조례에 보면 뭐 자치 업무, 위수탁 업무, 협의 업무 이렇게 표현이 돼요. 권한이라는 표현 자체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예전과 참 많이 달라졌어. 이제는 우리가 나서서 정말 지역 살림을 할 때야라고 생각하면서 어쩌면 그토록 지역사회 활동을 하는가 그런 활동가들 이거 뭐 활동가라는 표현 쓰지 않더라도 지역민들 주민들이 정말 매우 매우 많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음, 정말 권한을 지역사회까지 정말 권한을 가지고 와서 지역 살림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제도와 정책이 좀 갖춰질 수 있는 그리고 어, 제도 정책 안에 묶인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동안 해왔던 것들을 제도 정책과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는 조금 이제 흐름들을 좀 봤고요. 근데 아까 이제 인사 나누신 우리 선생님들이나 활동가님들 뵀을 때 주민자치 쪽에 계시는 이제 활동가님도 계시고 잘은 모르지만 아무튼 배우러 오셨다고 표현을 많이 하셔서 어떻게 스펙트럼을 맞춰야 될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냥 제가 생각대로 그냥 이제 하겠습니다. 예, 제가 34살에 그 주민자치위원 그 원페이퍼를 하나 들고 가서 주민자치위원을 하겠다고 저희 동네 동장님 찾아뵌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조례 보니까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조례였거든요. 설치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모든 권한이 동장님한테 있어서 동장님한테 찾아뵙고 제가 이제 지역사회에서 이런 활동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동장님이 어, 권한이 있다라고 조례에 보니까 되어 있어서 이 주민자 지원을 좀 어떻게 뽑는 시간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를 좀 제가 활동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라고 했다가 이 포당한 적이 있었거든요. 별로 달가워하시지 않으셔 가지고. 네, 그래서 다른 동네에 가 가지고 뭐 다른 동네에서 4년간 활동을 하다가 다시 또 저희 동네 동장님이 2년 2번 바뀌고 나서 그 동장님이 찾아오셔서 "왜 남의 동네에서 놀고 있냐. 다시 우리 동네로 와라." 이래 가지고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음. 34 살부터 사실 2000년대 주민자치센터가 획일적으로 꾸려질 때 그때부터 인제 주민자치 활동을 좀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일단은 그 가장 먼저 그 주민에 대해서 그 행정의 시각 그리고 주민들의 스스로의 시각 들이 쪼끔 좀 결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 그 주민에 대한 생각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어 주민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사회 무궁한 애정들을 가지고 활동을 좀 하시는데 지금의 이제 사회가 너무 복잡해지는데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사실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음. 지역 주민들이 진짜 활동 많이 하십니다. 공동체 활동도 그렇고 주민자치도 그렇고. 그런데 스스로가 이 '공공성을 실현하는 과정이구나.'라는 부분을 인지는 잘 이제 인지를 안 하시려고 하는 근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지역에 대한 애정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가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일단은 이 주민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주민 참여라는 인제 우리가 표현을 참 많이 쓰는데 그 중심에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고리의 역할이나 어떤 이제 그 원천 그 플랫폼이 있다고 한다면 주민들이 활동하는 어떤 그 역량들을 좀 이렇게 이렇게 잘 꿰어서 어 지역에서 뭐 지역사회 문제 해결뿐만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지역사회가 어떻게 발전하면 그러니까 바뀌면 쪼끔 더 지역 주민들이 음 극도로 소외된 이 소외됨이 없이 지역사회에서 좀 잘 삶의 질을 좀 서로가 높일 수 있고 서로 관심을 가질 수 있고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인제 그것을 공무원들이 하기는 좀 어렵다. 예 그렇게 봤을 때는 앞으로 더 주민들의 역할이 상당히 많아질 거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 행정의 정책들은 마을과 지역사회에 맞춰서 정책들을 음 도출해야 되고 그 정책은 현장에서 나와야 되고 그 공적 기금을 좀 예 연결해서 그것이 지역사회에 다시 순환되고 남을 수 있도록 음. 행정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은 이제 행정에서는 지역 주민들을 서비스의 대상이라든지 그다음에 심지어는 뭐 그냥 '서비스의 대상 민원인 정도로만 생각한다. 그게 현실이다.' 그래서 이런 갭들이 일단은 존재한다라는 게 지금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쪼끔 달라진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주민들이 학습을 주민자치위원들도 그렇고 뭐 공동체도 그렇고 학습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시민 의식 그러니까 주민 자치 그러니까 지역 사회에 대한 이해뿐만이 아니라 그냥 지역 주민으로서 지역 사회에서 어떻게 더불어서 살아나갈까 뭐 이런 이제 인문학적 관점들 음. 열 가지 다 포함해서 엄청난 학습들을 하세요. 그리고 조례의 뭐 자치 계획은 뭐다 뭐 어떻게 수립한다 뭐 기능적인 것까지 혹은 민주적으로 어떻게 의사소통을 할까 이런 부분들까지도 엄청난 학습을 하시는데 주민들만 학습하세요 보면. 그러니까 주민들의 그 역량이나 그다음에 그 역량들이 결국에는 이제 시민력으로 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장소에 의회
그 의원이라든지 행정은 참여하는 경우가 별로 없다. 그래서 서로가 주민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 다른 거가 참 지금 문제이고, 이 관점을 어떻게 서로 주민들이 공공성을 실현하는 주체이고, 그리고 그 안에 자치 플랫폼이 작동이 될 때 엄청난 시너지를 가질 테고, 그것이 관과 협치, 어떤 협력을 통해서 지역사회를 굴리는데 어떤 힘으로 작동할 것인가, 이렇게 좀 바라봐야 되는데, 그게 서로 바라보는 게 다르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같이 바라보게 할 거냐. 그리고 어, 어, 주민을 그냥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요? 사업만 하는 줄 세워서 사업만 하는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정말 주권자로서 주권자로서 나타나게 할 거냐. 그대로 그러려면 이제 권한과 어, 뭐 책임, 그리고 대표성,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이제 거의 뭐 행정에 지금 묶여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현장에서의 이런 학습들을 통해서 어쨌든 지금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경험들을 실제로 주민자치위원회에 있을 때와 다르게 주민자치에서는 계획들을 좀 세워나가면서 이런 부분들이 민주주의를 경험하는 거구나라는 것들을 좀 습득하는 부분들이 있고, 어, 또 주인이다라는 주민이 주인이다라는 주인의식들이 굉장히 지금 현재 많이 주민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갑갑하고 답답한 거예요. 이게 왜 행정은 왜 이렇게 행정이 빠르다면서 왜 따라주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그 핵심은 권한이에요. 권한을 정말 이제 분배를 하는 것. 그리고 한쪽에는 행정이 있는데, 행정이 어, 저희가 볼 때는 제일 잘 안 바뀌고 가장 나중에 바뀔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행정이다. 행정혁신을 지금 뭐 몇십 년 얘기했는데 잘 안 되거든요. 될 듯 하다가 망가지고, 될 듯 하다가 망가지고. 정말 경직되어 있고, 참 그게 어려워요. 이제 저도 이제 훌륭한 공무원들을 이제 현장에서 많이, 그 공무원들 많이 뵙긴 했지만, 구조가 워낙에 경직되어 있으니까, 이 행정혁신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까? 저는 행정만 달라지면 주민자치 뭘 승승장구할 것 같은데, 행정혁신이 이제 옆에 또 이렇게 날개를 좀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민의 역량입니다. 아래로부터 이 힘을 어떻게 구축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그 힘들을 연결할 수 있는 플랫폼의 어떤 역량들을 또 강화시킬 것인가, 실행 집행력뿐만 아니라 어떤 뭐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지역사회 미래를 바라보고, 그것이 마을 정책이나 뭐 마을에서 나오는 정책이 그 정책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정책이 되고, 그것이 어, 나라 중앙정부의 정책까지 돼서 다시 우리들의 피부에 와닿는 삶에, 정말 내 삶을 바꾸는 분권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던데 전혀 뭐 피부에 와닿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내 삶이 어떻게 달라질 거냐, 공공의료의 문제라든지 복지의 문제라든지 어,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역량들이 충분히 있는데, 그게 공론장을 굉장히 아무튼 의식적으로라도 공론장 열어보면 주민들의 역량은 정말 엄청나시거든요. 근데 그런 걸 이제 스스로 이제 믿고 계시고, 그래서 민의 역량들을 바탕으로 해서 행정혁신이 될 때 저는 이 권한도 제대로 좀 이렇게 행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주민이 주인 되는 사회로 가는데 좀 밑거름이 이제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주민의 존재,
대한 그 주민들의 역량 그리고 행정의 어떤 혁신 이런 부분들이 좀 같이 좀 결합됐을 때 뭐 지역사회와 한국사회 구조가 같이 변할 수 있는 기대치를 좀 갖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다음에 뭐 자치의 이유는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 저는 이제 이런 이야기 제일 많이 해요. 그러니까 25년 전, 뭐, 주 한 30년으로 한번 기준을 정해보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공포심을 가졌었던가, 30년 전에,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특히, 뭐, 이사를 오면, 뭐, 시루떡 해가지고 돌리는 게 기본적이었고, 이웃들 간에, 그 다음에 뭐 기차를 타면 뭐 삶은 계란하고 사이다 가지고 타서 그냥 모르는 옆 사람과 앞 사람과 심지어는 뒷사람까지 나눠 먹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지금 현실로 옮겨오면 모르는 사람에 대한 어떤 이 불편감을 넘어서서 공포심들을 좀 가지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는 아예 진짜 신뢰감이 없는, 그러니까 신뢰가 없는 사회로 그냥 30년이 그냥 날아가 버린 것 같아요. 아무것도 그 사람 사이에 지금 남은 것도 없고, 음, 없어요. 그,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뢰가 없어진 사회가 됐어. 전체 사회가. 그리고 경쟁만 남아있고, 능력만 남아있고,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지역에서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지역에서 먼저. 근데 지역에서 어떤 뭐 주민자치회에서 만약에 축제를 한다 그러면은 지역의 여러 단체들이 같이 묶여서 하는데 단체에서 뭔가 축제에 대한 어떤 뭐 음식도 마련하고 이러면 지역 주민들이 별로 의심 없이 오셔서 드시곤 하잖아요. 근데 그게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다 뭐 일일이 리더들의 얼굴을 아는 건 아니거든요. 다 뭐 이 사람은 누구고 이 사람 누구고 다 모르잖아요. 근데 다 삼삼오오 아가들 데리고 와서 뭐 부스에서 뭐 체험 활동도 하고 뭐 국수도 말아 먹고 뭐 1,000원 이렇게 넣으면 그것도 지역사회 환원되고 이러는데 그런 부분들이 일정 정도 지역사회가 움직이는 것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지 않나. 지역에서는 그런 것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어, 자치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볼 땐 지역에서 주민들이 실제로 어, 신뢰감들을 가지고 신뢰를 회복하고 그리고 좀 이렇게 서로 마주볼 수 있는 관계를 만드는 것 그런 것에 있어서 사업이 매개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공론장이 좀 이렇게 활발해지면 주민들을 만날 수 있는 어떤 차담회나 뭐 집담회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만들 수 이제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이제 지역사회에서 그렇게 주민들하고 맨날 이제 차만 마셨었거든요. 차와 술. 네, 차도 엄청 많이 마셨고 뭐 술도 엄청 많이 먹고 뭐 놀러도 엄청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역의 관계들이 만들어지고 리더들이 학습을 하게 되고 또 지역의 리더로 또 재생산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가장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지역에서 각기 개별화된 어떤 그 한국 사회 구조 그대로 동네에서 그냥 익명인 상태로 나만 잘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 지역민들과 신뢰와 어떤 그런 이제 마주보는 관계들을 어떻게 만들 거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플랫폼이 자치회가 해야 할 역할들이 정말 많지 않겠나. 그게 영역화되면 뭐 그게 뭐 보건복지가 되고 뭐 하나는 뭐 저기 뭐 도시재생이 되고 하나는 뭐 경제활동이 되고 이런 거 예,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주민들이 어떻게 자발적으로 모이게 할 거냐, 그리고 연결을 할 거냐, 이제 가장 이제 그게 중요하고요. 연결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민과 주민 사이를 연결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총회에 가면 우선순위만 정하고, 사업의 우선순위 정하고 땡이거든요. 그 2, 3년 하면 주민들 재미없어갖고 안 와요. 그러니까 지역의 스토리가 있어야 되고, 그 스토리가 있으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이제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일상에서 없고 갑자기 막 그 워크숍 몇 번 해가지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총해서 한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막, 아유,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렇게 하는 건 안 하는 게 낫다. 그래서, 어, 우리 동네 초등학교에 아가들이 1학년으로 몇 명이 들어갔는지 잘 알고 있는가? 누가 들어갔는지. 그다음에 그 이웃들의 어떤 스토리나 그다음에 어떤 동아리나 공동체, 기관, 어, 단체들의 활동들이 어떤 활동들을 해서 주민들이 이런 이제 이런 삶을 1년 동안 해왔다라든지 그런 이제 공유의 장들이 저는 이제 총회가 좀 되면 좋겠고 그게 이제 작은 공론장들이 모여서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결과 조직할 때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연결하고 조직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중심으로 한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전체 과정을 이제 우리 조례에도 나왔지만 풀뿌리 민주주의 를 실현하는 과정이고 시민력을 강화하는 과정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몇 가지 주민자치의 어떤 그 제도적 흐름 속에서 몇 가지 생각들을 좀 해봤는데 이거는 뭐 거의 다 아실 거예요. 이제 99년도에 시범을 했고 2000년도에 주민자치센터 이때의 제도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지원 조례 그래서 이제 쫙 뿌려지고 김대중 정부 때 그다음에 2013년도에 그 이명박 정부 때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이때는 이제 몇 개의 작은 도시를 묶어서 광역화하고 그다음에 구청장은 광역화한 곳에 구청장은 임명을 하고 시의회는 조금 강화시키고 구의회는 없애버리려고 했던 그런 움직임들이 좀 있었고 이명박 정부 때.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 이제 내려오면서 10년부터 13년 사이에 있었던 일들이 주민자치회는 과연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주민자치회 그때 행안부에서 2010년도에 이 특별법 제정할 때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지 그 부서에서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없애고 그 뭐 방역이나 청소나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역할로서만 행정의 일선 조직으로서 주민자치회를 이제 생각했던 게 2010년도예요. 근데 그게 벌써 10년의 주민자치위원회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3년 동안 계속 그 문제 제기를 해서 결국에는 주민자치회가 일정 정도의 권한을 갖고 그 지역사회 활동들을 좀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부분이 좀 이렇게 어, 얘기가 돼서 시범이 2013년부터 이제 시작이 됐죠. 특교세 1억 정도 동별 사업비를 내리면서 그때가 이제는 조례가 지방자치 분권이 앞에 붙습니다. 지방자치 분권 및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서 27, 29조 거기에 근거해서 사실은 저희가 지금까지 오고 있고요. 아직 그 모법인 우리 집은 못 들어갔죠. 지방자치법에는 못 들어갔고 아직 특별법이라는 새빵살이를 기대서 지금까지 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2022년 뭐 지금 윤 정부 때 국정과제 111번에 주민자치 조항을 좀 복구하겠다라는 계획들은 가지고 계셨는데 이게 어떻게 복구가 되느냐가 중요한 것 같고요. 지금 행안부에서 그 3월 달에 표준 조례를 개정하겠다라는 그 개정안이 나왔고 그 설명회가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그런데 어,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표준조례에서 몇 가지 쟁점 사항들이 있었는데 그 쟁점 사항들을 거의 다 이렇게
뒤집는 예, 개정안을 좀 낸 상황이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 참고안은 일단 이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협력형 모델이 그때 결정이 됐고, 그래서 법적 근거는 이 특별법에 의해서 27, 28, 29조에서 주민자치 기능이 지금 얹혀진 상황에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예, 2023년 1월 말까지 전국 16개 시도에 146개 시군구 1,388개 주민자치에 지금 현재 전환이 됐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주민자치위원회 시절부터 이제 계속 있었는데 그 기준을 뭘로 제가 잡았냐면 주민자치 박람회를 기준으로 잡았어요. 2001년도 한양대에서 주민자치 박람회를 제일 처음 했거든요. 그때는 이제 문화 프로그램 어디가 제일 잘하냐 거의 무슨 이제 동네 장기자랑 수준으로 했었는데 거의 뭐 10년 단위로 변하는 게 저는 이제 봤어요. 왜냐면 이제 박람회 심사를 좀 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장하는지를 이렇게 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쉬운 거는 박람회를 예그 박람회 나오셨던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의 그런 이제 흐름들, 성장 과정들을 이제 그 진단하고 이런 백서의 형태가 아직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2000년부터 주민자치위원 하면서 지금 이제 20년, 23년이 흘렀는데 그 여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성장해 나갔나라는 부분들을 이제 제 주관적인 판단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행정에서는 주민자치 따로 마을공동체 따로 아까 우리 선생님 한 분이 마을공동체 마을이라는 말을 없애버려가지고 이게 이제 이게 문제다. 아, 또 자치는 버릴 수 없어서 그래서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하셨는데 지역사회는 주민자치하고 마을공동체하고 사실 이제 서울이 마을계획단을 만들면서 마을계획단이 주민자치 쪽으로 가는 방향을 택하면서 주민자치 쪽하고 마을이 갈등 관계가 이제 벌어진 거지. 대부분은 지역사회는 마을공동체하고 주민자치 뭐 여러 가지 지역복지 뭐 다 같이 굴러가요. 근데 그걸 거꾸로 이야기하면 저기 가도 저 사람, 여기 가도 저 사람, 뭐 어, 똑같은 사람이 많이 보인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저도 가자이동에서 이제 주민자치 활동할 때 아름다운 마을 공동체 가자이동 주민자치위원회 무슨 역할 할 것인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10년짜리 계획을 중장기 계획들을 세우면서 의제를 이제 발굴하고 실행 과제를 만들면서 지금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그 주민자치라는 것이 무엇이 먼저냐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결국에는 지역사회에서는 같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들이 박람회 기준으로 보면 이제 공동체하고 연결되는 부분들이 이제 저는 좀 봤었고 저 역시 자치 현장에서 이 그러니까 방앗간, 참새방앗간, 주민들의 참새방앗간, 뭐 어린이 도서관, 청소년 도서관, 그다음에 동네 부엌, 마을극장, 그다음에 시장에 뭐 만화 카페 이런 공간들을 주민들하고 계속 만들면서 주민자치와 공동체는 불가분의 관계다라는 것들을 현장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거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개인이 욕구로 공동체 활동이든 주민자치든 이렇게 들어왔어요. 근데 그런데 여기에 모이면 이제 저는 이제 한 활동가, 그러니까 불쏘시개가 되는 활동가가 있을 경우에 그 집단화되면 공공성에, 그러니까 공공에 대한 이야기들로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굉장히 그 역량들이 기존에 뭐 성장한다라기보다 주민이 기존에 갖고 있던 역량들이 발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주민들이 모이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현장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삶의 영역에서 출발을 했지만
우리라는 어떤 그 공동체 의식을 갖는 데 있어서 주민자치 현장은 이제 매우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불가분의 관계고 함께 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민들에 의해서 이런 발전들을 좀 해왔고, 그다음에 이런 이제 지금 현재 주민자치회가 계획 세우고 뭐 실행과제하고 참여예산 연결해서 뭐 계획들을 세우고 있잖아요. 이제 그것이 이제 시작된 것이 2005년도. 그러니까 부산에 우리 유근태 선생님이 오셨는데 그 반송 이동 지금도 이제 열심히 하시는데 반송 이동에서 주민자치 박람회 때 100대 실천 과제를 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2005년도 진주 박람회에서 대상을 받은 데가 이제 부산의 반송 이동 주민자치 위원회가 반송 이동이 대상을 받으셨고 제가 살고 있는 인천의 가좌 이동이 의제를 7대 마을 의제를 만들었는데 그 과정에서 1년 6개월 동안 동네 사진을 찍고 동네 사람들하고 계속 차담회하고 술 먹고 이제 간담회하고 워크숍하고 그러면서 그런 모든 것들을 과정을 실어서 이렇게 했었는데 결과에 대한 이런 이제 상을 수여했다기보다는 반송 이동도 그렇고 가좌 이동도 그렇고 주민들이 주인이 돼서 지역사회 중장기 계획들을 10년짜리 계획들을 세워나가는 과정을 드러낸 때가 그때 2005년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5년하고 10년 사이로 이렇게 딱딱 질적으로 성장하는 부분들을 저는 이제 볼 수 있었습니다. 요때 광주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어요? 광주 북구에 좋은 동네 시민대학이라고 최봉익 선생님께서 뭐 지금 시의원이 되신 안평환 선생님 뭐 이렇게 여러분이서 좋은 동네 시민대학을 광주 북구에서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그거가 모델이 돼서 지역사회에서는 그 좋은 동네 시민대학들을 좀 가지고 와서 학습을 하고 의제를 좀 중장기 계획들을 좀 같이 세워보려고 노력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이제 그 헌법 제1조 2항이 그래서 더 중요해지고 자치 이 플랫폼의 역할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권한과 어떤 대표성, 그다음에 자기 결정 권한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생겨야 되는데 지금 자치제도 체계에서는 아직도 이제 행정이 복속된 부분이라고 좀 여겨집니다. 그래서, 어, 그래서 아래로부터 이 힘들이 어떤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조직되어 있을 때 어떤 권한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행정 혁신이 필요하고 민의 이제 역량들과 좀 모여야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자치 플랫폼들이 민주성, 개방성, 그러니까 얼마나 민주적이고 개방적인가에 따라서 지역사회이 좀 달라질 거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예, 제도 엄청 뭐 지금 제도가 거꾸로 갈 것 같은데요. 지금으로서는. 네. 이거 좀 더 전국적으로 토론을 해서 좀 힘을 모아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제도를 좀 더, 만들 것인지 지금은 조금 답답한 상황입니다. 예. 이 부분은 주민자치 실질화의 조건들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 이제 일단 주민자치 조직, 그 다음에 뭐, 우리 미는 되게 다양하잖아요. 시민사회, 뭐 되게 스펙트럼이 넓잖아요. 미는. 그런 이제 미인의 어떤 그 역량들과 그다음에 정부 정책들, 그다음에 그 뭐 의원들, 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좀 모여서 진짜 협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이제 논의 과정이 사실 모여지지를 않고 있어요. 이 부분이. 또 민 사이에도 막 한마디가 있고, 민 사이에도 경쟁이 있고, 민과 관은 또 더 잘 안 되고,
그래서 지금 형식상과 행사 위주의 협치, 그다음에 사업만 하는 협치만 됐고요. 그다음에 위원회가 마치 무슨 위원회가 협치하는 것처럼 사실은 좀 이렇게 뒤집어 씌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민자치가 뭐 지방자치, 뭐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의 힘과 민의 역량과 아래부터 힘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이 조건들이 좀 갖춰져야 된다. 그래서 주민자치를 실질화할 수 있는 조건들은 이제 다양하게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대부분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 요 주민참여 권한 대표성 민주성 자치성 요거 내놓은 것이 저기가 저기서 만드신 거예요. 그 행안부에서 조례 근거에서. 예, 말대로만 되면 좋겠습니다. 주민참여 투 공공성 이것만 보셔도 네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알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본론으로 이제 들어왔는데요. 행정의 시간에 갇힌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 때 사실은 뭐가 없었어요. 지금 저기 손을 드셨는데 유튜브 구피 삼촌님께서 그냥 해도 될까요? 네, 그냥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어, 그 주민자치위원회든 그냥 이렇게 깨놓고 얘기해서 주민자치위원회든 주민자치회든 지금 달라진 건 없다. 그런데 하나의 이렇게 그 달라질 달라진 지역을 이렇게 잘 들여다보면 무엇이 있었냐면 활동가가 있었고 그리고 함께 늘 일상을 이제 공유하고 함께 활동하는 활동가가 있었고 그 조직된 어떤 그 습을 일상적으로 하는 지역사회가 제도와 상관없이 그 지역을 재구성해 나가고 지역을 연결해 나가더라. 이거는 있어요. 그게 있는데 지금은 그 표준조례 만들어 놓고 거기에 자치계획 수립한다, 종합발전계획 세운다, 그다음에 몇 가지 업무가 있는데 그걸 권한으로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있는데 그 다 사업화된 거예요. 1년짜리 행정의 본 예산에 태우기 위해서 언제까지 총회를 해야 되고 언제까지 마을 이제 발굴해야 되니까 몇 번 워크숍을 통해서 이만큼 돈을 줄 테니까 워크숍 비용으로 얼마나 사용하고 간식비는 쓰지 말고 이런 규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한때 성격하고 있었는데요. 그게 몇 년 동안 3, 4년 동안 이렇게 된 거예요. 회전된 거예요. 3, 4년 동안. 근데 처음엔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뭐 예산이 있으니까 와 이제 예산을 따와서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는데 예산이 있으니까 우리 움직여보자 막 이러시는데 그게 이제 몇 년 하니까 아니 우리가 왜 도대체 행정이 할 일을 우리가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왜 너네들이 할 일을 왜 우리한테 맡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가졌던 주인의식도 다 없어지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조례에는 정말 중장기 계획, 그러니까 종합발전 계획을 세우라고 해놓고 그 자치계획이라는 그 항에 보면 6, 7가지 이제 항목들이 있는데 대부분 두 번째 2항에 종합발전 계획을 세워라 이렇게 해놓고 대부분 6항에 있는 참여 예산을 활용한 마을계획 수립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여 예산 얼마 줄 테니까 1년짜리 계획을 세우세요. 그거에 따라서 주민총회를 하세요. 이게 행정의 오다예요. 그 주민들은 맨 처음에 재미있어 하죠. 그 여기만 이렇게 보고, 이제 우리는 할 일은 다 했고, 그 다음에 내년에는 그거 실행해야 되죠. 또 계획 세워야 되죠. 이게 행정의 시간이지, 주민의 시간입니까? 그래서
주민이 상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마저도 행정에서 다 이렇게 빼앗아 가버리고 사업의 대상화가 되어버리는 게 현실이 되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인천에서 마을센터 하면서 계속 우리 그 마을센터 하면서 행정하고 워킹그룹 하면서 계속 얘기했던 것은 자치계 마을계획 수립 1년짜리에 갇혀서 주민들의 역량이 성장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시민력들을 강화시키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권한과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상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정책을 내고 정부 그 지방 정부와 같이 협의하면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어떤 설계 자체의 길목을 차단시킨 거 아니냐. 그런 부분들을 버리고 이게 몇 개가 주민자치로 변환됐다가 왜 중요하고 그다음에 어디는 얼마짜리 예산을 세웠다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그래서 너무나 대상화시키는 것으로 되어버린 것이 주민자치의 지금 현재 모습이지 않는가.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들어가 계신 주민들과 주민자치위원님들, 그러니까 건강한 주민자치 이제 회를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하고 계속 소통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바꿔 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인천은 지금 예산 싹 없어졌거든요. 구에서도 예산을 좀 안 잡은 데가 꽤 많아서 남동구 같은 경우에는 의제를 저기 워크숍을 통해서 마을 의제를 5개 정도 내면 거기에 따라서 일반 예산을 세워줄 테니까 뭐 세워보세요. 뭐 이렇게 구청장님이 얘기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꾸로 이야기하면 뭐냐면 지역사회에서 그 세우지 않으면 예산도 없어요라는 말하고 똑같죠. 네, 그래서 우리의 상상, 우리의 호흡들을 가져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해서 우리가 내고 있는 주민세는 과연 어디로 가는가? 주민세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1년짜리로 물론 이제 우리도 회계 정리를 해야 되겠지만 뭐 못 쓰면 불용 처리되고 많은 뭐 그런 그냥 1년짜리 시간에 갇혀서 계속 중장기 계획 못 세우고 그냥 단년도 여기만 이 눈앞에 여기만 이 가리고 이렇게 가야 되는가? 그 사업하면서 관계를 다 헤쳐져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휴, 네. 아무튼 몇 가지 드는 문제의식은 그 주민자치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과 행정이 동일한 관점들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주민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좀 차이가 크다. 의회에서도 주민을 바라볼 때 다르고요. 행정이 다르고. 동일한 관점이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주민의 의식성장은 정말 20년 동안 이렇게 저렇게 학습이 굉장히 많이 됐는데 달라지지 않는 것은 이제 행정의 경직성, 칸막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 그 부분에 대한 좀 생각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동의 공론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재개발원에서 동장님들 따로 교육하고요. 그 다음에 뭐 팀장님급들 따로 교육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주민자치위원들은 이제 이렇게 워크숍이나 뭐 역량 강화 이렇게 해서 하죠. 그래서 서로 함께 스며드는 관계 그리고 다양한 쟁점들을 가지고 토론할 수 있는 장들이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민관의회가 공동으로 좀 학습을 지역사회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의회는 반드시 그 지역사회 주민자치 플랫폼에서 주민자치회에서 1년에 한 번 내지 2번쯤은 지역에서 나온 의제를 가지고 의회하고 행정하고 초대하고 주민들 같이 해서 저는 그 큰 공론장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마을마다. 근데 그게 이제 총회에서는 사업의 우선순위만 갇혀 있으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거를 좀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의회는 항상 이제 거의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도 정책 부분에 있어서는 그 자치의 권한이라는 거 과연 어디서 올까? 이거에 대한 생각들을 하면서 제도 정책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일단은 이 자치 권한은 자기 스스로의 결정 권한인데 결정 권한이 있으려면 지역 살림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예산들이 있어야 되는데 경직되어 있고 그리고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있다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있어지기도 하고 많았다가 없어졌다가 뭐 출렁출렁 되죠. 그래서 좀, 좀 호흡이 긴 예산, 저는 마을 기금, 마을 공동체 기금들이 좀 있으면서 적립 가능한 형태의 예산, 그리고 일반 예산이라 하더라도 포괄 예산, 그러니까 신뢰를 기반으로 한 포괄 예산, 이런 부분들이 주민의 호흡에 맞는 예산 정책이다. 근데 이것을 얹어서 기본 계획을 세우고 이것을 실행 과제로 행정에서 또 하려고 하는 도시가 지금 많이 없습니다. 지금 화성시 정도가 마을기금 제도를 어, 이제 5개년 기본 계획에 지금 집어넣었고 어떻게 하면 행정에서 이것을 주민들하고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런 상상까지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주민들이 일정 정도 기금을 모으면 대부분 이제 우리 주민운동 할 때 공동체 기금들을 이렇게 모으잖아요. 모아서 이제 저도 그 청소년 공간 마련할 때 동네에서 마련할 때 한 140명 정도가 기금을 좀 모아서 시작 자금, 마중물 자금을 만들고 지금도 어디에서도 도움을 안 받고 12년째 청소년 공간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로 이제 운영비를 대고 있고 근데 다 지역 주민들이 십시일반 하는 거예요. 근데 되게 자립한 거거든요. 물론 이제 인건비까지는 가진 못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일정 정도 그런 주체와 기금을 모을 수 있는 역량들이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플러스 뭐 행정에서 공적 기금을 어느 정도를 뭐 되겠다라든 어떤 뭐 조례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으면 그것이 정립 가능하게 되면 굉장히 좋겠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주민세, 우리가 내고 있는 주민세 과연 어디로 가는 걸까? 주민세가 왜 주민세인가? 주민세라고 하지 말던가. 그래서 다시 지역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민세는. 이거는 뭐 저뿐만 아니라 사실 2007년 그 주민세에 대해서 주민세를 지역사회로 갖고 와서 주민자치 플랫폼에서 주민자치 쪽에서 주민세를 가지고 주민들의 참여로 지역의 살림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2007년부터 나왔는데 저는 주민세를 활용해서 주민의 호흡에 맞는 예산 정책들을 꾸리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기금화되는 것이 중요하다. 적립 가능하게. 그래서 그것이 조금 실행되는 자치단체가 지방정부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주민자치의 그 많이 지금 설문조사를 해봐도 자율성들이 우리에게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되게 답답해하세요. 일단 재미도 없어지고요. 3년 정도 흐르니까 이게 다람쥐 쳇바퀴잖아요. 그리고 뭐 지역사회가 그렇게 크게 또 바뀌는 것 같지도 않고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잘 모르고 행정이 할 일을 우리가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사무국 사무국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사무국 얘기를 해도 사무국에 대한 어떤 지속 가능한 지원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만들어지지 않고 이러니까 이게 이제 주민자치에 관심 갖고 들어오셨던 분들이 다 나가시는 거죠. 결정 권한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행정의 간섭을 배제한 보충성의 원칙이 좀 적용이 돼서 여러 가지 그 예산과 자율적인 예산과 함께 결정 권한들이 좀
반드시 좀 필요합니다. 근데 이것은 좀 같이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지금은 세세하게 보면 이 자치계획도 아니에요. 자치계획은 중장기 계획이거든요. 10년짜리 마을계획, 5년짜리 마을계획, 뭐 심지어는 홍성에서는 뭐 100년, 지금은 1000년까지도 이야기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1년짜리 계획을 세우느라고 지금 너무 피곤해 하셔요. 피로도가 누적되어 있어요. 이게 3년 정도가 되니까. 또 재미도 없고. 그래서 이게 도대체 주민자치가 맞냐라는 것들이 이제 현장에서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민관 힘의 균형이 좀 맞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공론장 함께하는 공론장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은데 협치 그 협치란 말은 협치는 일단 힘들이 좀 이렇게 그러니까 권한과 대표성, 권한들이 좀 같이 있을 때, 대부분 대등하게 있을 때 협치가 가능할 텐데, 그렇지 않았다. 그러니까는 하나의 우산 속에 주민들은 이렇게 어거지로, 자발적으로 들어간 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튼 어거지로 들어가서 협치라는 이름으로 지역사회에서 구현해내려고 노력을 했다. 예, 그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힘의 균형이 좀 맞지 않고 있다. 그러려면 자치제도나 자치제도가 원활할 수 있도록 정책들을 좀 만들고 이 권한들이 확실하게 좀 배분이 돼야 된다. 예,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거법, 지방자치법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지방정부들이 그 적극적인 어떤 정책과 대안들이 지금 현재 없는 상태이다. 그다음에 뭐 세부적으로는 사무국 설치 한 대가 없고요. 예, 충남 정도, 충남 주민자치 정도인데 지금 거의 다 지금 무너지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이 좀 많이 흐른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주민자치를 위해서는 행정과 민이 좀 준비를 좀 해야 될 거 있는데 제가 행정을 먼저 두었어요. 지방정부가 좀 먼저 역할을 좀 해야 되는데 일단은 주민의 활동에 대해서 그 행정의 좀 새롭축과 민의 행정 연결망이 좀 갖추어져야 되는데 전제 조건들이 좀 있습니다. 주민을 공공성을 실현한 주체로 인식해야 된다. 행정에서는 그 스스로 참여하고 결정하는 주체인데 그리고 헌법에도 제1조 2항에 써 있듯이 써 있는데 그것이 이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제 권한과 책임, 역량, 성장이 좀 반드시 따라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행정이 주민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세 번째 보면 시민은 국가정책의 소비자가 아니며 공적 권리와 스스로의 집단적 삶에 대한 정책 결정에 참여한 권리를 갖고 있는 존재이다라고 이제 유명하신 분이 이제 써놓으셨죠. 또 두 번째 전제 조건은 정부의 그 자치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실행이 좀 필요한데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랬다 저랬다. 그 부분이 이 밑으로 내려오면서 소실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대부분 소실돼요. 이번에 행안부에서 그 표준조례 개정하겠다고 나왔는데 현장은 잘 몰라요. 잘 모릅니다. 현장은. 그래서 이게 그냥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다 없어지는 그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소통도 잘 안 하는 것 같고 그래서 12개 정도 정책 제안을 좀 해보면 요거는 이제 쭉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관련 제도, 그다음에 전담 공무원, 그다음에 중간 지원 조직
조직들이 좀 이렇게 역량 강화가 돼서 주민들하고 늘상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구조가 좀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중간 지원 조직이 다 무너졌고 이번에 표준조례에서도 중간 지원 조직이 뭐 이렇게 굳이 있어야 되냐 이게 쟁점이 붙어서 뭐 없어도 된다라는 삭제 조항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읍면동장 주민추천제나 개방형 읍면동장제가 좀 마련이 되면 좋겠는데 개방형도 두 군데 됐다가 지금 다 없어진 상황이고 세종시는 읍면동장 주민추천제 했다가 그 이번에 그 정부 바뀌면서 싹 없어졌어요. 아예 없어졌고요. 네, 뭐 행정위 통합부서 거의 이제 설치 많이 됐었는데 지금 다 갈라졌습니다. 다 마을 따로 자치 따로 다 갈라졌어요. 인천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주민세를 좀 장기적으로 주민자치세 그 지방세법을 좀 바꿔서 목적세 주민자치세란 목적세로 좀 만들고 기금화하는 방법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사람에 대한 지원 그리고 또 하나는 공간이 너무 딱딱하다. 예, 공적 공간을 좀 말랑말랑하게 해서 주민들이 예, 참여할 문턱 없이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없어요. 혁신적인 그러니까 뭔가 어, 그 아직도 이제 민원서를 띄고 뭐 그냥 스포츠 댄스 하러 다니고 이 정도의 주민자치센터. 그러니까 뭔가 여유 있게 앉아서 아이들도 함께 좀 돌보면서 주민들이 수다 떨 수 있는 그런 말랑말랑한 그 공유 공간들이 사실 많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공적 공간에 만들어야 된다라는 지금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민관, 관관이 함께 모여서 하는 집담회나 공론장들이 좀 정기적으로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에서는 지금 잘 하고 계신데 지역사회 연결과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학습하고 연결하고 그다음에 공론장을 열고 일상에서의 공론장, 그러니까 특히 저는 이제 차담회에 대한 제안을 많이 하는데요. 연결하자. 요거 주민자치가 중심에 이게 축으로 역할을 하면서 제가 이제 1년에서 한 2년 정도 주민을 만났으면 좋겠다. 2년짜리 프로젝트로 해서 주민과의 차담회.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지역사회 리스트를 어느 공동체, 어느 기관, 어느 단체가 있고 몇 명이 활동하고 있고 어떤 역할과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리스트업이 된다면 뭐 7명에서 많으면 뭐 10명 벗어나지 않도록 해서 주민자치 플랫폼에서 초대를 통해서 차담회, 차를 마시는 그러니까 동네 카페를 가야 되겠죠. 주민자치센터보다는 동네 카페에서 정말 차를 한 잔 마시면서 지역사회에 어떻게 하면 좀 좀 연결되면서 혹은 10년 후에 살 수 있는 공간, 장소로 만들 거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차담회를 하시고 그걸 다 기록으로 남겨라. 그것이 주민 뭐 100대의 과제든 뭐 200대의 실행 과제든 과제들이 모아질 것이고 그것을 잘 이렇게 영역화하면 그것이 뭐 단, 중, 장기 실행 과제들을 묶일 테니 지금 당장 1년짜리에 목매지 마시고 한 2년에서 뭐 3년 정도로 주민들을 쭉 만나 나갈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좀 해보면 어떻겠냐 이런 제안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과정 자체가 주민들이 좀 마주 앉아서 이런 지역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제 곧 지방정부의 정책으로 좀 마련이 되면서 다시 지역으로 순환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그런 전체가 저는 민주주의의 과정이라고 좀 보고 있고, 공공성들을 좀 이렇게 가지고 활동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저는 차담회라는 표현을 이제 쓰는데 공론장, 그러니까 주민들과의 수다 떠는 모임,
그런 부분들을 작은 단위로 쪼개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지금 봤을 때 저는 굉장히 주민자치위원회 때 물론 지역사회에서 이게 충돌도 있었고, 그러니까 신 그룹과 새로운 그룹과 기존에 계시던 어르신 그룹 간의 충돌도 사실은 좀 있었는데 자정작용이 일어나더라고요. 서로 인정하는 시간들이. 근데 이제 아마 서울 같은 경우에 마을계획단과 주민자치회가 이렇게 빡 갈등이 생기면서 딱 갈라진 것도 사실은 이제 그게 이제 계기가 됐을 텐데, 저는 그걸 믿어요. 지역은 시간을 가지면서 언제나 이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서로를 마주 보는 힘들을 갖고 있다. 물론 이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힘들을 갖고 있는데 그걸 너무 단시간 안에 우리는 잘라내고 이건 안 되고 저건 되고 이러지는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자치도 저는 진행 중이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지금 진단과 성찰을 해서 행정에 조금 갇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금의 현재를 이야기하지만 결국에는 사람의 역할이 이게 집단화된 그리고 건강한 어떤 자치 플랫폼의 역할이 지금 예산이 있든 없든 어, 모인다라면 그걸 가지고 낼 수 있는 이 주민들과 만나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해볼까 궁리하고 마주보고 이런 부분들은 저는 엄청난 힘을 발휘할 거다라고 보거든요. 이 제도와 상관없이 결국에는 그 주민들의 힘들이 결집됐을 때 그 힘은 지역사회를 바꾸고 결국에는 작더라도 사회 구조는 바꿔 나갈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이것이 성찰이 되었는지 진단이 되었는지 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길게 해서. 아닙니다. 아,